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15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에 이어서 기가레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 어저께 상한가 왔어요, 그죠? 이런 차트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물론 중간에 거래량이 있긴 했지만은 거래량이 바닥 현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들, 이거를 보통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상당히 좀 좋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거래량만 없었다라면 얼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은 아쉽고 기가레인이 또 떴는데 어떤 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가레인이 어저께도 상당히 더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또 이재용 삼성 회장과 이제 빈살만이 또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빈살만이 삼성의 5G 기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재용 회장과 빈살만이 상당히 친합니다. 2019년도에도 승지원에서 둘이서 단독으로 면담을 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들 이제 소개까지 시켜주는 그런 가교 역할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봐지는데, 중요한 굵직한 사업들을 자칫 뭐 다른 나라 쪽에 다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뭐 시공만 하는, 그냥 남점 일만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삼성전자 그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좀 됐었는데, 아마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5G 통신망, 이은 5G, 그 5G 특화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5G 특화망이고, 이 5G 특화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특화망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연 5G가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5G 특화망 같은 경우는 5G의 어떤 단점을 살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 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5G를 다 상용화시키려면은 SK텔레콤만 하더라도 20조 가량의 돈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5G가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파수 거리가 짧아요. 4G 같은 경우는 15km 되는데 5G 같은 경우는 5km 이내입니다. 그리고 벽을 뚫지를 못해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전국이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 내에서도 광화문 내에서만 이은 5G 특화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요 안에서만 5G를 사용할 수 있게 구축을 하는 거죠. 뭐 강남 지역에 역삼동 지역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로구 이탈단지 그 지역만 이 5G 통신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5G 특화망에 대한 주파수를 할당을 하게 되고, 그 주파수가 잘 이용이 될 수 있게 중간중간 기지국이란지 그리고 탭 장비란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 안에서는 정말 빠르고 신속한 5G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5G를 이용할지 아니면 위성통신망을 이용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초고속 인터넷을 쓴다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위성에서 쏘든 5G망을 만들던 이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장비들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G 장비가 부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그리고 사우디가 만난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한 이 기가레인이 세력들 눈에 딱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상한가 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상한가에서 발생된 이 거래량 순수하게 다 매수 거래량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시가 대비 음봉으로 전환된 상황이고, 거래량도 어제 대비 많이 증가했죠? 그렇다면은 어제는 매수 거래량이 90이라고 본다라면은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매도 거래량이 적어도 60%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매수보다 매도의 거래량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일 쪽에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이 나온다라든지 이 거래량을 뒤집는 거래량이 발생 오늘 거래량을 뒤집는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양봉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짧은 도지형 양봉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00원이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상대로 만약에 여기서 뭐 바로 쏘든 아니면은 5일선과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던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1,000원이 일단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지만은 바로 쏠지 조정 나오고 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분기점은 2,0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